선진국의 문턱도 받지 못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마치 선진국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한국이 같은 상황 다른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불과 최근까지도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작년부터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IMF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0년대에 개발도상국을 벗어났는데 지위에 따른 혜택으로 인해 굳이 스스로 선진국이라 인정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동시에 한국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엔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이 존재하는데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제도 등이 충분하지 않고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나라를 과거에는 후진국이라고 불렀으나 1900년대 중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60년 전까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어느 곳에선 지구에서 가장 가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의 그에 근접할 정도로 가난했던 건 사실인데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당당하게 선진국 중 하나로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돕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진국인 것처럼 행동하는 중국과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에 한 외국인은 똑같은 건물과 도로를 지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다라고 언급했는데 한국과 중국 외에도 많은 선진국들은 아프리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은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유엔 건물을 지어주며 해킹,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했고 기밀을 뺏겼다는 사실을 프랑스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벽 속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으며 수년간 많은 정보들을 빼돌렸다는 내용인데 에티오피아 수도에 있는 본부 건물은 중국이 건축비를 내고 시공까지 해준 것으로 중국 정부가 2,150억 원을 투자했고 중국의 기업이 시공을 맡아 2012년에 완공된 현대식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해킹 설비를 몰래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건물 안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빼갔다고 폭로한 것이죠. 실제로 이때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건물을 지어준다고 할 때부터 아프리카를 집어삼키기 위한 트로이 목마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중국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5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10년간 철도, 항만, 항공, 건물,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도로나 건물을 지어주면서 지하자원과 도로 이용료를 가져가고 건물을 지어주는 대신 그 비용은 천천히 갚으라며 야금야금 아프리카 전반적인 경제에 침투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입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은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중국이 지은 건물과 도로를 비교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자원하여 봉사를 떠나고 있어. 그런데 저번에 갔던 지역의 학교는 한국 국기가 벽에 붙어 있었고 한국의 지원으로 지은 학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학교와 더불어 주변 도로 같은 인프라를 짓는데 몇 달 정도가 걸렸으며 마을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돈을 받으며 그들의 지휘 아래 직접 건물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욱 애정을 갖고 튼튼하게 지었으며 한국에서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학교와 주변 도로를 만들어줘.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어. 3년이나 지났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 내가 봐도 건물 외관이나 내부는 봉사 갔던 다른 학교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봉사를 갔던 학교는 건물이나 도로가 너무 엉망이더라. 그래서 대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물어봤더니 고작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보통 아프리카 학교들은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나 나라 국기가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당연히 이 지역 사람들이 지은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며칠 뒤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 지었던 건물과 도로이더라. 한국과 더욱 비교되는 것은 한국은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인프라를 만들어줬는데 중국은 중국인들을 데려와 건물과 도로를 지었음에도 1년이 넘게 걸렸고
문제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산의 품질은 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은 건물과 도로를 보니 왜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을 기피하는지 알겠더라고. 이제 세 번째 봉사를 온 것뿐이라 더 많은 아프리카를 돌아다녀 봐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은 건물이나 인프라도 소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글쓴이가 본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싶습니다. 그럼 이 글을 본 외국인들의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 2년 전에 한국에서 할아버지에게 마스크와 몇 개의 구급용품을 받았어. 수십 년 전에 한국을 도와 싸웠다는 이유로 말이야.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 앞에 도로가 며칠 만에 공사가 완료되더라. 한국인의 속도는 뭐든 빨리 하는 것 같아. 중국인들도 빨리 해. 한국과 차이라면 한국인들은 꼼꼼하게 하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대충 한다. 중국 건설 기술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한국, 일본, 중국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 중국 사람이 만든 것에 튼튼하길 바라는 건 폭탄뿐이야.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니까. 한국은 1900년대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수십 년 전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을 돕고 있어. 나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선순환이라고 확신해. 중국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로 올 뿐이고 한국은 이익보다 인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돕는다는 느낌을 받아. 그들은 아프리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중국은 그저 투자를 할 뿐이고 한국은 진짜 돕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먹을 게 없는 나라에 열매를 지원하는 것보다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도움된다. 한국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다. 나는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이 우리가 먹는 급식비를 지원해줘서 무료로 먹을 수 있었어. 이것이 7년 전인데 나는 아직도 그들이 너무 고마워.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를 내야 했으면 부담이 컸을 거야. 웃긴 것은 한국에서 건설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실공사가 은근 많아.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하는 건 최고면서 왜 항상 모자라게 따라하는 걸까? 한국이 자국민을 쓰지 않은 것은 현지인을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나라는 몇 나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나도 같은 생각이야. 현지인을 쓰는 게 훨씬 저렴할 거야. 비행기 값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나는 한국 기업의 금전적 도움을 받고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내 지역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해. 그들은 단순히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내 아빠도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았거든.